네, 시장은 여전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 이런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보다는요, 고점을 지키는데 좀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전고래일 대비로 1%가량의 상승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673.4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종가 대비로는 24포인트가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어제 이 시간과 비슷하네요. 7조 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장한 이후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 좋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도 반등 움직임에 동참을 했었고요. 그래서 1%가량 오른 움직임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죠. 장 초반에는 거의 2700선 부근까지 갔다가요. 그 이후 9시 후반, 10시 구간대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다소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다시금 2670선대 부근에서의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쪽 지수 오르는 가운데서 업종별로도 대부분 반등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징이 있다면요, 그동안 많이 밀렸던 섹터, 그리고 또 사이즈가 좀 큰 섹터라든지 가치주들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오늘 장에서 반등 매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은 기계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풍력주들이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3%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 sek터도 오랜만이죠.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업종 지수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비금속 광물과 섬유 의복, 증권 순으로 1% 중후반대의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업종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은 소외됐던 섹터, 지수가 밀려 내려갈 때 오름세를 반대로 나타냈던 종목군들은 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전기가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업종지수 2%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전기가스 섹터 내에서도 이 주가의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창고 쪽 마찬가지입니다. HMM을 중심으로 한 해운주들도 이와 관련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들 나타났었는데요.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수청구 업종지수도 마이너스권입니다. 음식료품, 철강금속, 통신 순으로는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이 사이즈별로 봤을 때도요, 대형 섹터보다는 중형주나 소형주 쪽으로 좀 더 탄력이 강합니다. 이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인 게 코스피 쪽으로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지만 코스닥에서는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이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2% 정도의 상승세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866.6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들 좀 눈에 띄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일제히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현재는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 나누어 보자면은 에너지 관련된 천연가스라든지 금 관련된 종목군들, 천연가스와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기존의 대장 역할을 해줬던 종목은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곡물이라든지 금 관련주들은 밀려 내려갑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의 대장은 GSE, 이 종목이 장 초반에는 다소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 상승 전환이 됐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이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한 때는 두 자릿수대 마이너스권을 기록하다가 또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쪽으로는 중앙에너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는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88%나 오르고 있네요. 중앙에너비스 현재 주가는 17%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저가가 31,0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42,000원대, 변동성 크다는 점 확인되는 가운데서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반면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하락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생명자원입니다. 현재 12%대 급락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 쪽으로는 엘컴텍이 있습니다. 이 종목 어제만 하더라도 역시나 안전자산은 금이다 하면서 이 금과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에서 주목했었는데 오늘은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면서 7%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렇게 요동치고 있고요. 오늘 장 새롭게 부각되는 쪽 보겠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이런 에너지난과 관련해서 대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지 않을까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풍력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한 상승 탄력이 CS 베어링과 CS 윈드인데요. 이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미출 비중이 유럽 지역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도 있고요. CS 베어링 상한가에 다시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풀렸다가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안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CS 윈드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CS 윈드 현재 주가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6만 원 선 부근에 현재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성장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장성 하면 또 로봇 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들이 이 로봇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LG전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삼성 쪽에서는 이 로봇과 관련된 팀의 전력을 10배가량 증강시킨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행사는 핸드셋 쪽에서 주목하는 행사였지만은 이제는 핸드셋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IT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행사고요. 이번에는 메타버스라든지 이 로봇 관련된 기술을 선보이는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로보로보 21%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는 만원권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로보티즈 주가는요. 25,350원입니다. 10%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막바지를 향해서 접어들고 있는데 실적을 내놓은 중소형주들 이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택입니다. 거의 이제는 믿고 보는 주식이 됐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상당히 좀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냈고 성적표도 좋습니다. 심택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1,70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89.6%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 영향받으면서 오늘장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심택 외에도 대덕전자라든지 비슷한 성격의 종목군들 쪽으로 이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 확산시키는 영향도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SDN이라는 개별주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해 영업이익 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더 압도적인데요. 2237%, 23배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 그래서 퍼가 한 20배 정도로 그동안의 고평가 논란을 이겨내고 오늘 이런 호실적인 반응을 하면서 주가 강합니다. 2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1,94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섹터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을 체크해봤는데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풍력주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풍력주 연속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각이세요? 자, 풍력주를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오늘 미국의 이런 제재 부분이 있어서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적 제재가 지금 빠져 있고 이제까지 했던 제재와는 이제 별다른 없는 모습, 그런 모습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온몸으로 우리 국내 증시의 낙폭 과대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섹터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에너지주들이 이제 오른 그런 이유들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기조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고 미국 증시가 이제 극적인 반등이 오면서 좀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곧 있을 이제 FOMC가 이제 열리죠. 그 FOMC에서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러한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풍력 섹터를 다시 보자면요. 지금 현재 유가가 100불까지는 아니더라도 80에서 90불대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이제 다시 그러한 그런 욕구들이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높은 유가 그리고 계속해서 에너지 안보 문제로서 지금 원전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부분은 원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선 정책주로서 많은 수급들이 변동성이 강하게 나왔고 테마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적으로 안전한 매매를 좀 선택을 하셔서 실적 위주로 나올 수 있는 아니면 개별 호재성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풍력 섹터 같은 경우 오늘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를 갖고 유니슨 같은 종목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했던 그런 CS 윈드 같은 종목들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여전히 우리의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기관이 최근 매수를 했던 CS 윈드를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에 오늘 시장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고 주말간에 그런 미국과 러시아의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뉴스 관련 뉴스들이 어떻게 그 동향을 보이는가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에너지주들이 등락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가가 꺾이거나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찍 종결이 되면 오히려 풍력주들은 꺾일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세요? 풍력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풍력주들이 굉장히 관심을 시장에서 받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미증시의 그런 기업들의 풍력 기업들의 그런 호재들이 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지금이 만약 반등의 그런 시작점이라면 그 반등의 지지 구간을 충분히 확인을 한 이후 풍력 섹터를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봇도 보겠습니다. 이쪽은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세요? 네,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뉴스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로봇팀이 인력 같은 경우 10배 확장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똑같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특허청 그리고 캐나다 특허청의 삼성복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 로봇에 대한 좀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대기업 또 LG전자 또한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표어를 내세우면서 핵심 사업 그리고 미래 준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을 좀 접었다. 태양광 사업을 LG전자에서 접었다는 거는 이 부분이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 지금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금들이 로봇 TF팀으로 지금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또 심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그리고 LG를 필두로 한 지금 로봇에 대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로봇 관련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에브리봇, 이 실적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 에브리봇 같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LG전자가 2018년에 인수한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좀 상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매집을 이 기업에 대해서 한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또 로봇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장주로서 지금 작용을 또 하고 있는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로봇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이제 8개국의 독점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수출적인 향후 그런 채널을 생각을 해본다면 로보로보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인데요. 어떻게 활용할지 돌직구 전략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좀 우크라이나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왜 리스크가 완화가 되었다고 지금 시장에서 떠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주가라는 것은 악재든 호재든 그 예상치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불안감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을 한 이 이후부터는 이 악재 또한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주가에 안정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고 한 발 빠른 그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 기대 기간이 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쟁 리스크가 일단 해소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자, 오늘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과대낙폭이 나온 성장주들을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 로봇주들이나 제가 지금 앞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2차전지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 부분에서도 이 산업의 전반적인 그런 기초 베이스를 담당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 반도체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특히 오늘 심텍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도 우상향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 그러한 이제 개별 호재 종목들도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수급을 이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리오프닝 주들에 대해서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의 이제 독감 수준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리오프닝에 집중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단기적인 시세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시세를 준 종목일 제외한 아직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전쟁 테마주가 이런 시장을 장악하는 와중에도 이 리오프닝 테마나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의 좀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엊그제 추천을 드렸던 이 하이브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이 실적이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탄탄한 사업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엔터주들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돋보이는 쪽으로 포커스 맞추고 계시네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엔터 섹터 내에서 종목 골라주셨는데 전략 세우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 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직구 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